안녕하세요. 그린카입니다. 그린카는 지적 운전을 위한 폭넓고 간편한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 근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차를 쉽고 빠르게 빌릴 수 있습니다. 10분당 단돈 1,000원대로 만날 수 있는 드라이빙의 신세계. 지금 바로 5분 안에 내 차처럼 그린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 코드에 지적 운전을 입력하시면 그린카 3시간 무료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카쉐어링 그린카였습니다. 컴백홈 어플 대리 써봤어? 대리운전 컴백홈 어플? 그게 뭔데? 대리가 필요할 때 휴대폰에서 기사 얼굴, 운전 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부를 수 있대.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어플 대리? 카드 결제도 되겠네? 그럼 현금이 필요 없지. 깨똑 택시처럼 실시간 이동 경로,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겠군. 100%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쿠폰도 팡팡 쏜대. 아이폰 앱 출시 기념으로 만원 쿠폰을 2장이나? 대박! 신규로 가입하실 분들께 쿠폰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오빠, 이번 여행 숙소 알아는 봤어? 큰일이다. 한정된 예산. 하지만 그 예산을 뛰어넘는 그녀의 기대. 싼 걸 찾자니 모텔이고 좋은 데를 찾자니 수십만 원이 깨진다. 그거 몰라? 데일리 호텔이 있잖아. 예약 안 된 호텔 공실을 최대 70%까지 초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미친 어플 데일리 호텔. 헐, 2~3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팔아? 이 정도면 여친 앞에서 기 좀 살겠는걸. 이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거 다들 알고는 있지? 지금 바로 데일리 호텔 검색해봐. 데일리 호텔 스마트폰 무료 분수 있으시죠? 그럼 국제전화가 완전 무료입니다.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은 스마트폰 무료 분수로 국제전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로 국제전화 무료로 하세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숫자로 0044를 검색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변 66회 철학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아니군요. 2주간 만에 보게 됐는데. 난 3주. 어쨌든 오늘 일단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리탐과 자기 성찰에 관심 많은 깡생입니다. 왜 또 바꿔왔어? 뭐 계속 바꿔 이렇게. 오늘 제가 좀 진중하지 않습니까? 맞아. 진중이요? 네, 오랜만에 추록이요? 오랜만에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좀 진지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다 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입 옆에 붙은 거나 좀 때리고 해야지. 맹구도 아니고요.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뒤에 사람 부담된단 말이에요. 아. 네. 네네. 강 선생님 오늘 진중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아, 그래. 종교와 과학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만해. 독실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웃사이더. 지난번에 마리파 때 안 와가지고. 네. 그때 휴가를 하면서 나만 빼놓고 다 모였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래? 나한테 말 안 이게 기본 아니야?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우리 우정과 사람들 간의 그 신뢰 관계를 그렇죠. 해야지. 네, 그런 걸 이제 의리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뭐야? 도시 원래 오려고 했었는데 늦게 일어났지. 늦게 일어난 거 아니었어요? 워낙 바빴지 뭐. 뭐야? 아예 안 왔어 그냥? 알았어. 안 가려고 마음 먹었어. 아니 그게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불량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양보를 할 줄 아는 미덕이 있는 거지. 그럼요. 불량 욕심이 없어.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동양철학과 명상에 관심이 없어, 실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 하려니까 좋겠어요, 네. 학원에 있어요? 어떤? 명상이요? 명상은 그러면은 매일매일 하는 건가? 아니, 명상은 간단하긴 하죠. 왜냐면 일하면서
피곤해서 휴식 때문에 그런 걸 하고. 그냥 자는 거 말고. 네네. 명상을 하고있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명상하고 나면 되게 금방 회복되거든요, 컨디션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걸 빼고는 막 뭔가 되게 추구해서 하지 되게 않아요. 간지난다. 되게 편하게 명상을 언제든지 자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뭐 체조 같은 거예요, 그냥. 네네.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쉬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결방 공지를 내가 우리 에피소드 업데이트 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결방 공지를 해가지고 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나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결방 공지를 딱 띄웠는데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날 맞춰가지고 딱 띄운 거야. 근데 난 생각을 못했어. 결방이 결정되면 띄워야 된다는 걸 생각 못하고 항상 올리는 날에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결방 공지는 미리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어. 이거 약간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오는 현상 아닐까요? 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네. 사람이냐면은 계속 했던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먹던 거 또 먹고 먹던 거 또 먹고. 최세장 기계론.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걸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약간 전자예요. 그래서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방 공지도 그 시간에 딱 올렸는데 저희가 결방이 결정되면 그때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로 왜 올리냐 게시판에다가 공지라고 써주면 되지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게시판에만 쓰면 확인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새 글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어쩔 수 없이 결방 공지를 음성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방 공지를 올림으로써 순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결방 공지 다운로드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엄청 높습니다. 진짜? 순위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우리 거보다 높아, 컨텐츠보다. 그럼 이제 게시판 대신에 결방 공지를 3초짜리 만들어갖고 아무것도 없이 무음으로 제목으로 대화를 나누면 되겠다. 그만해. 이번 주에는 무슨 결방입니다. 괜찮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광고가 좀 붙었어요. 그죠? 네. 광고 이제 미루다가 워낙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광고를 이제 시작했는데. 정말? 네. 저희한테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다 안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빨리 이거 폭파시킨 다음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어가지고 안 받았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근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시작되고 저희가 회원 혜택을 좀 주셨으면 하고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회원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관련된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회원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정모 혜택. 예? 정모 혜택이 있다고요? 네네. 무슨 말입니까? 군기 혜택이 있습니다. 계룡산 집합. 무슨 말이죠? 계룡산 집합 언제 하시나요? 제가 말투가 톤이 없어가지고 농담하면 진지하게 다 받아들이시나. 맞아. 농담이었던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뭐지? 그럼 농담이지.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없었고 전 들었잖아요. 저 진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어요? 재밌었어. 그래서 내가 빠지면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종 빠져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저도 들으면서 계룡산에 집합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번 진짜 날 한번 잡아가지고 계룡산은 좀 너무 멀고 북한산 집합 같은 거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저도 저희 정모 이후로 모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쉬워. 비정규적으로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 소모임들 말고. 소모임 말고 저희가 이렇게 일시에 한번 공지해서 모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깜짝 생각하는데 휴일이 없어서 제가 휴일이 생기는 대로 한번 진짜? 네네 생각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휴일이 안 생길 거라는 공지죠. 나는 휴일이 없어. 올해 안에 휴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획된 건 하나도 없지만 네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김도희님께서 이제 산상에 올라가셔서 마치 부처님과 같이 일단 제가 먼저 군기 잡고 시작하도록 중생들한테 하겠습니다. 설법을 해주시는 산상수훈. 네. 기대됩니다. 네. 불경하다. 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요? 원래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김도인의 산상수훈은 뭐지? 신종교 창시.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진중한 거로 좀 돌아오려고 철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마! 철학이 철학 반응이 싫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4주에 걸쳐가지고 철학을 진행하게 됐고 항상 항상 일바가 우리 깡 선생 아닙니까? 깡 선생이 어마어마한 그렇네요. 사람으로 네.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람 준비했다며. 네, 원래는 이제 그 서양 철학의 갓파더. 마르크스? 갓파더 마르크스. 네, 원래 플라톤 얘기를 하려다가 아. 근데 이제 플라톤은 준비할 게 좀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원전도 좀 뒤져봐야 되고 그래서 플라톤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이데야. 이거저거 자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플라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철학자가 있다. 플라톤은 선배 중에. 그래서 주제를 급격하게 바꿨습니다. 선배? 소크라테스?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오. 네. 소크라테스는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분인데 사실 안 알려져 있죠. 잘.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철학자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일 맞아요. 처음 아니었어 소크라테스가? 칸트. 아니야. 마르크스. 시간이 막 뛰어넘어. 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도시 국가들이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활동하던 이제 선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탈레스라던가. 우리가 탈레스. 살짝 다룬 적이 있어요. 3회인가 2회인가? 우리 굉장히 초반기에 뭐 사원소설. 탈레스가 얘기했었어요. 아닙니다. 네네. 그 엠페도클레스, 뭐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얘기를 한 10분 만에 살짝 스킵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전이구나. 근데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뒤에 아니에요? 굉장히 뒤죠. 그렇죠. 엠피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받아들인 게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200 전에 탈레스가 년. 물이었나요? 물? 예. 그게 차이가 크구나. 저 동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 그래요? 한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150에서 하면은 200.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하면? 준비 안 한 거 묻지 마.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어. 근데 아니 그 제자백 철학자들은 시간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맞아. 우리한테 그런 건 시간 따윈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적인 영원 순서가 무한이 중요한 중요하지. 거지. 예. 동양의 철학자들이랑 시대가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동양이 훨씬 앞서 있죠. 그래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이 사람들 활동했던 게 기원전 한 5세기에서 4세기 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2500년 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쯤이면 중국에서도 이름께나 쓰는 사람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신기하다. 예. 비슷하죠. 왠지 그게 공자 시대를 생각하면 그게 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리스 시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요?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로 생각하잖아. 공자가 한참 전이라 생각하고. 이 삼국지 게임이 이렇게 해서 그런가. 근데 이 김도인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래서 추계 시대라고 부른다며. 네네. 추계 시대. 4대 성인이 나온 시대를 추계 시대라고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존재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우, 존재론. 멋있죠? 네. 존재론. 가까운 것 같아. 형이상학. 형이상학은 아는 어디서 많이 것 같아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괜히 있어 보이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철학과에서 뭐 형이상학의 정초 이런 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간지가 나죠 일단. 저게 뭘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용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철학과에서 철학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윤리학, 뭐 인식론 이런 분야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존재론이라고 붙여 있는 게 있습니다. 철학의 하위 분과로서 존재론.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이제 형이상학이라고도 부르고요. 비슷하게 또 쓰이지. 똑같은 뜻입니다, 그냥. 예.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형이상학. 형이상학. 존재론 이게 뭘까요? 존재론, 존재에 대한 거. 형이상학, 형이상에 대한 거. 이게 그래서 말만 들으면 벌써 이제 사람들이 기가 죽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형이상학이라는 게 왜 형이상학이 됐냐면 이게 메타피지카라는 말을 그리스어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메타피지카. 예,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의 이름을 그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문헌들이 뭐 책으로 출판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강의 노트 같이 막 자기 혼자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후대 사람들이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주제로 뭉치는 것 같으니까 책으로 떼어내자.
이렇게 분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자연학이라고 해서 피지카가 이제 자연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학이라는 주제를 묶일 수 있는 책이 있어. 오케이, 그걸 떼어내고 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좀 주제가 달라져. 근데 막상 제목을 붙이긴 애매해. 그때 있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서상 피지카 뒤에 있었어. 자연학 뒤에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야 그러면 피지카 뒤에 있는 내용 부분이라고 해서 메타라는 그 접두사 같은 거 붙입니다. 피지카라는 그 내용 뒤에 있는 놈을 메타피지카다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이름에는 원래는 그냥 편의상 붙인 겁니다. 문서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대. 네. 그러니까 책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게 두루마리로 여러 가지가 그렇죠. 막 있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걸 분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학이나 관련된 건 다 분류했는데 이 분류가 안 되는 것들 그걸 그냥 메타피지카라 불렀다. 그럼 이 앞에 그 피지카랑 내용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자연과학이죠. 피지카는 네, 자연의 어떤 변화하고 생성하는 원리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인과관계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이론적인 모델을 세워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자연학이라면 그 뒤에 내용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폭넓게 잡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일반에 대해서 과연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냥 존재라는 게 어떤 근거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고 존재하는 것의 방식이 뭐고 종류가 뭐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책이 그게 바로 이제 메타피지카의 내용이었어요. 예. 자연물만 대상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 있다. 예. 저기 나무도 있고요. 네, 여기 제 앞에 지금 독실이도 있고요. 네, 독실님도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저 앞에 빨간색 람보르기니가 있어요. 보니까 되게 간지나.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람보르기니도 있고요. 람보르기니에 빨간색도 있는 건가요? 빨간색이 있다. 색도 있나요? 어쨌든 내 눈에 보이긴 보이죠. 빨간색이. 그렇네. 그렇죠? 혹시 그 차가 막 소리를 내고 부릉부릉 한다. 그럼 소리도 있는 건가요? 있네. 있나요? 있네요. 네.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평시에. 그럼 또 우리가 간지가 난다. 간지 작살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네. 그것도 있는 건가요? 간지가요? 네. 있죠. 간지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에 샀어? 어디서 산 거야? 또 생각해 봅시다. 람보르기니를 사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땡겨야 되는데 돈은 또 있는 건가요? 일단 다 붙일 수 있네. 수로로 있긴 있죠. 있다를 붙일 수 있네. 근데 컴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존재하는 방식이나 이게 좀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숫자도 있죠. 수학 공식도 있는 거고 그리고 람보르기니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있음의 의미가 조금씩 뭔가 다르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는지 아닌지가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공간은 뭐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간도 있는 건가? 네.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뭐 생물을 연구하는 게 생물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생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물리학의 대상이 뭡니까? 몰라요. 물질? 메타. 물질이죠. 네. 그거를 대상으로 삼는 게 이제 물리학이라면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혹은 넘어서서 다 통틀어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얘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근거나 어떤 방식이 정해진 게 있느냐.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나중에 현대 철학에 와서 좀 아주 미묘한 차이를 발생시켜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강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있다라는 수로를 붙일 수 있는 그 주어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제 신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천사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도 최근에도 많죠. 신이나 천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존재들은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앞에 눈앞에 소리나 빛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눈을 감으면 없어지죠.
예. 눈이 안 보이죠. 눈을 감아보세요. 빛이 안 보이잖아요. 굳이 눈을 감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지금 진짜 눈을 감고 진짜 자기 눈을 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빛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눈 감으면 없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빛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눈을 감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내 망막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가요, 나? 이제 복잡해집니다. 저희한테 문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영혼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게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이제 좀 어렵고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군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존에 간지나는 모든 것들은 형이상학이다. 요즘 비슷한 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뭐든지 양자론에 의하면 뭐 이걸 붙여버리면 다 있어 보이게 변하지 그렇네. 않습니까? 뭐 퀀텀 에너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이 서양 학문사에서 큰 전통을 하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무거워.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대 철학까지만 해도 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일 중요한 주제였죠. 형이상학 혹은 존재론이. 근데 이게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에 매달리는 학자들이 많이 줄어들었 측면이 좀 있는데. 근데 약간 사실 그 얘기 아까 전에 잠깐 꺼냈었는데 구분해야 되는 게 두 가지로 난 개인적으로 존재론이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깡 선생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있다라는 수어가 붙을 수 있는 주어들이잖아요. 컴퓨터, 신, 영혼, 아니 마이크 이런 것들에 탐구하는 것도 존재론이라고 하고 반면에 그 수어 자체 있다라는 거를 탐구하는 존재론도 있어요. 그렇죠. 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현대 철학이 와서 사실은 다시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존주의니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하이데거나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은 깡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는 수어에 대한 탐구 말고 그 주어에 대한 탐구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수어에 대한 탐구도 고대 철학부터 엄밀하게는 없던데 이제 그 단초들은 다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사상사에서 이 형이상학 혹은 존재론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최초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철학자 이야기입니다. 예, 그 철학자 이름은 파르메니데스. 예. 파르메니데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야 됩니까, 이걸? 메니데스. 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철학자를 오늘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플라톤을 준비한 게 너무 빡세서기도 하지만,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뭐 인문학을 하면은 뭐 힐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정반대예요. 하려고 니네가 이걸 들어봐라. 힐링이 되나? 정반대요. 그렇군요. 인문학을 통해 인문학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 당신이 상식적으로 믿어오던 세상이 이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산산조각 날 것이다. 파괴의 군주로군요. 네, 그렇죠. 당신은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다칠 것이다. 왠지 깡 선생님 이미지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요? 이체가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지 나요? 근데 뭔가 파괴적이고. 파르메니데스의 내용이 그래? 하여튼 충격적인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하시지 말고요. 예.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애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기원전 한 5세기경에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엘레아라는 쬐끄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의 식민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 땅덩어리가 워낙 원래 살기 안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해상 무역 활동 같은 거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엘레아라는 도시고요. 정확하게 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이런 기록은 뭐 신빙성 있는 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 확증된 건 없고, 플라톤이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제목으로 대화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르메니데스가 나타나서, 그때 파르메니데스가 한 60대 정도의 할아버지 상태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0대의 젊은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가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40-50년 전, 한 세대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활동 연대는. 네. 예.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가 남긴 시가 있습니다. 네. 낭만적인 시. 자연에 관하여라는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파르메니데스가 안 유명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편들로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작품으로 쫙 전해오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문헌에 다 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끌고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관하여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미완성 상태고 네. 막 내용도 되게 좀 조악한 문장도 있고 그래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원문도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읊어주세요. 제가 이제 해설을 해서 예. 전달을 해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심 내용은 이 파르메니데스가 유일하게 남긴 자연에 관하여라는 대하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는 아니고요. 하여튼 철학시죠. 철학시. 예, 철학적 내용을 담은 시고요. 이게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서시 부분에서 도입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진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사람들이. 세 번째 길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의 길.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히라버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일반적 독사? 사람들이 그냥 반성 없이 엄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들. 검증되지 않은 네, 생각. 그렇죠.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또 정리해 놓은 게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서시, 그 다음에 진리의 길, 그다음에 통념들. 통념의 길. 그렇게 나눠지고요. 재밌겠다. 자, 이게 참 한숨이 나오는데 네.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제가 왜 한숨을 쉬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처음 이 첫 장면은 그냥 다른 여타 시랑 비슷해요.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냐면 마차를 타고 이 글쓴이 이제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어딘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뚜그닥. 하는데 이 말들이 이 철학자를 어떤 여신한테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차는 태양신의 딸들이 이끌고 있다고 그러고 밤의 세계에서 낮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을 건넙니다. 이 문은 정의의 여신, 그리스에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지키고 있어요. 나이키요? 디케입니다. 디케 나이키가 아니고. 니케가 아니라 나이키. 디케. 디케를 태양신의 딸들이 막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돌과 청동으로 된 커다란 자동문이 짠 하고 열리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여신과의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문이 짠 열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여신님께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마차를 타고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여신님이 젊은이여 그대여 잘 왔노라. 나 그동안 심심했는데 할 말이 많다 하면서 네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운이 나빠서 오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길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이다. 근데 이게 올바르고 마땅히 네가 가야 할 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석가가 하나님 만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 사유의 어떤 길, 어떤 탐구의 길,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양 철학에도 도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진리나 뭐 어떤 진리 탐구의 여정 이런 걸 이제 길 가는 거에 비유를 해서 맞아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따라서 철학자가 뚜구득 말을 타고 가고 있고 그 끝에 어떤 여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로역정 같은 거 보면 인생길도 그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거기도 철로역정? 네, 철로역정. 그 기독교 텍스트 네네 거기 있는 그 재미있는 그냥 읽어본 되게 재밌는데 지금 얘기를 할 때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어떤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유나 상징적인 장치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신화적인 노래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이 여신님께서 워낙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자한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일단 주의하실 거는 저를 때리려고 하지 마라. 찌르려고 해도 되나요? 오케이. 충동을 약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렇다고 해도 질문은 환영하지만 때리지 말아라. 오케이. 아프다. 맞으면. 예. 자, 여신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할 터이니 그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명심해라. 그리고 고민해봐라. 어떤 길이 과연 사유 가능한 길인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진리 탐구를 할 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표지가 첫 번째는 있다의 길이에요. 있음. 혹은 존재의 길. 근데 어떤 것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없는 게 아니죠.
왜 때리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따의 길인데, 이따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길은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있는 거니까. 네. 있음의 길입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 있음의 길, 혹은 존재의 길, 뭐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생각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being. being이요? 예. 네. 어떤 것이 is 비동사가 이제 있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is be. 예. 최 사장 is 하면 최 사장이 있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being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있음의 길이 있다. 예. 그래서 있음의 길이 있는데 이거는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non-being의 길. 있지 않음의 길. 있지 않음의 길입니다. 즉 비존재의 길이야. 어허. 자,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데 이 길은 전혀 배움이 없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있지 않음의 길은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 있지 않음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있냐고요? 네. 왜 알 수 있어요? 이거 형이야 형이상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있음은 저희가 현 상태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예. 뭐라고 하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건데 있지 않음은 현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존재의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네. 이제 그런 철학적인 전문 용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건 시 형태로 그냥 있음과 없음 가지고 이제 사유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뭐가 없어요. 없는 게 있다고 쳐. 없는 게 있다고요? 없는 게 그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할 수 있나요? 아니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아니 없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이 방송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순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뭐 예를 들면 예. 그 나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봅시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만 네. 그거에 어떤 관념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관념조차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념이 아예 생길 수도 없지 않나? 없으면? 아니죠. 없는 거를 없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있는 상태를 알고 그치. 있으니까 없는 걸 알고 있는 있는 거죠. 게 있으니까 네. 있는 그쵸.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 같지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게 복잡한데 야,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자, 유니콘은 없잖아요. 그럼 유니콘은 뭔가요? 유니콘이요? 야, 그게 날개 그런 것 달린 같아요. 말. 아까 뿔달. 김도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존하고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네. 유니콘 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 심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니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알죠. 있죠. 시각적으로. 거기다가 기존에 봤다 혹은 그걸 창조해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니콘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참되다, 거짓되다 이걸 판별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창조자가 만들었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그 좀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예를 들면 예. 뭐 톨킨이 만든 세계관 안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어. 요즘 인기 있는 뭐 예를 들면 왕자의 게임 예. 같아서 나오는 그 세계관은 있냐라고 질문하는 건 약간 동일한 느낌이라서. 그쵸. 그러면 그 월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있죠. 그 영화 안에 그렇죠. 있어. 상상 속에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의 핵심은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사유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런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유를 했어요. 근데 사유의 대상이 없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럼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는 아니지. 이거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나무 하면 나무라는 그 명사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왜 알 수 없어? 나무랑 1대1로 대응되는 건 없죠. 저희가 보통 나무라고 해서 생각나는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나무잖아요. 사과나무, 소나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범주화시킨 나무라는 단어에 1대1로 대응되는 현실물은 없잖아요. 보편 명사로서의 나무에 대응하는 실제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편 명사로서의 나무에 대해서 시비를 판단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전에 저희 조금 삼각형 성격이 얘기했던 다를 거랑 수도 비슷한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 그쵸? 네. 삼각형이 예전에 우리 존재하냐. 저기 한번 아, 삼각형이 존재하냐.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삼각형이 존재하냐. 중세 때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중세 철학. 유명론 때. 그 모든 논쟁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일단 사람이. 우리가 논의가 많이 진행이 안 예. 됐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본 다음에 예. 물어 네, 뜯어봅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예. 제일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사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연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쁘다. 김연아는 진짜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김연아가 누구야? 아이씨. 김연아. 김연아. 미안해요. 나 유나랑 헷갈려가지고 김유나가 누구지? 네, 이건 연아요. 김연아. 중요한 게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 가능하고 그거에 오케이. 대해서 의미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없는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 비존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주장을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 있게 사유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논쟁이 되냐면은 요걸 깡 선생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파르메니데스가 있다 없다를 나누는 그 기준 안에는 관념적 존재는 있는 거에 포함돼요, 없는 거에 포함돼요? 그런 구분에 대한 해석은 아무도 못합니다. 해석자의 나름이고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엄밀한 논의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네. 일단 있음 없음으로만 나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의 길이 있고 없음의 길이 있는데 네. 있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 가능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유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그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분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의 이후의 철학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너무... 초기잖아. 그러면 약간 엄밀한 어떤 철학적 정의들, 어떤 용어 정리들, 그러니까 존재는 도대체 어떤 게 지금 질문한 것처럼 관념적인 존재는 존재냐 부존재냐 이런 걸 막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엄밀하게 진행되기 전의 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파르메니데스를 이 자리에 만약 모신 다음에 얘기를 들었으면 그치 그러면 얘기가 개새끼들아 얘기 끝까지 듣고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양갈래길이잖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갑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고 서로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언급을 하거나 그거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길은 탈락돼야 돼요. 자, 처음에 있었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존재의 길이 있고 비존재의 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얘기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예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냥 오케이. 의미도 없고. 바르게 말하자면 생각하면 있는 건가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비존재의 두 길 중에 비존재의 길은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그거. 탈락시켜 일단 끝. 오케이. 그 길로 우리가 가면 안 돼. 그 길로. 오케이.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침묵하라는 거. 그렇죠. 그 비슷한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진리 참고를 할 때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없는 거를 가정하거나 없는 거에 있다는 식으로 막 혼동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비존재의 길이 탈락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근데 빨리 지금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졌어. 오케이. 아직 출발선인데. 네네. 그래서 이 여신이 계속 주의를 줘요. 야, 너 있잖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갖다가 혼동하면 안 돼.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해.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습관적으로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야. 눈이나 어떤 귀, 자기의 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있는 것과 없는 걸 혼동하는데 우리가 오직 이성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길이고 혼동되면 안 되는 거야. 플러스 이 없음의 길은 아예 우리가 글로 가면 안 돼. 까지가 대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이 이어지는가를 갖다가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벌써 하이라이트.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선택할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지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쉰 다음에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